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랩지노믹스를 영상을 꽤나 많이 찍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 때 두 번을 찍어 드렸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이 일어나긴 했죠. 뭐 급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제가 5,200원 정도에 한번 찍어드린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을 눈에 들일 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자, 과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지금에 나왔던 시장의 어떠한 관련주다라고 해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했죠? 예. 만일에 이 종목이 지금은 AI 진단 쪽으로 엮여 있죠. 자, 지금의 시장의 화두는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과거에 랩지노믹스가 했던 사업만 머릿속에 가지고 이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했죠. 즉, 과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옹고지신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은요, 이 사자성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20년 동안 그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산업이 사이클이 움직일 때 그 산업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경계를 하는 게 맞다. 다만 무슨 말씀드렸죠? 경계를 하는 거는 급작스러운 사업. 자, 제가 만일에 이렇게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해요. 근데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하는 일이 뭘 해야 될까? 의사. 1년 만에 나는 의류 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믿어도 되긴 하겠죠. 근데 다만 의대에 입학하지 않으면서 의사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그쵸? 자, 거기에 대해서 분명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이 랩지노믹스 과거에 왜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 할게요. 자, 과거에는 미래도 추정할 수 있죠. 시장과 맞아떨어져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과거에는 얘가 제가 그 펀드 매니저 할 때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였죠. 그때 당시 시장은 어떠한 산업군이 움직였죠? 그쵸? 코로나 특수산업군들이 움직였죠.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하면 안 되죠. 왜? 그 당시는 코로나 산업군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이클이었죠. 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진단키트를 원했고 마스크를 원했고 백신과 치료제를 원했죠. 자, 이 둘은 실적을 동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동반했죠. 자, 이 랩지노믹스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언더 정도에 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 정도가 됐었다? 맞습니다. 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6천억 정도에 육박했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다. 그렇죠? 불과 전까지만 해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전부 다 빛을 발하지 못한 사양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작스러운 속도로 이렇게 올랐을까? 자,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 그 전에 뭐가 있었어? 사스. 자, 이런 거에 있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었죠. 근데 대량으로 써야 되는 전 국민이 반 정도가 이렇게 긴급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아무리 캐파를 늘린다고 해도 제한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수요는 증가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진도 가격이 마진이죠. 올라가게 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하는, 자, 즉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랩지노믹스는 현재 제 영상을 찍었을 때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첫 번째, 루아라고 하는 사모펀드죠. 어떤 논란이 있었냐?
이렇게 큰 점을 보게 되면 상단선은 항상 이렇게 막혀 있었죠. 자, 뚫지 못했죠.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2022년 여기서는요. 나름의 어떤 게 있었다? 예. 그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해서 루하라고 하는 사모펀드, 자, 펀드 매니저 출신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애널리스트 어떤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이 사모펀드가 있어요. 이 기업에서 경영권을 인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주가를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당시는 일단 얼마였냐면 제 기억으로도 대략적으로 뭐 1만 원대가 안 됐거든요. 1만 원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었는데 2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지금 바꿔보면 대략 5천 원 정도에 우리가 인수하겠다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무상증자와 지금 어떤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지 못해서. 자, 이게 또 어려운 말일 것 같아요. 제가 쉬운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랩지노믹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루아라고 하는 사모펀드에선 얼마에 들어와 있다? 대략적인 평단가요. 1만 400원. 왜 그랬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면서 가격을 높이 불러서 인수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실이 얼마가 일어난다? 예. 그쵸. 만일에 지금 5,700원을 평단가로 했을 때 러프하게 잡아서 한 만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1,300원에 13,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6,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생각을 한다? 자, 전환사채와 그리고 뭐 어떤 거요?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요. 근데 아무리 다운시켰다고 한다 한들 현재 5,700원대에 있는 주가는 얘네들이 아무리 가격을 희석시킨다고 해도 싸게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자, 삼자 배정으로 할인해서 줄게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뭐예요? 자, 내년 3월 정도 돼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전환사채는 주식이 오르면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근데 결론은 뭐다? 이 목표도 있고 어차피 팔아먹지는 않을 겁니다. 경영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단가는 현재 1,400원에 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과거에 이 진단키트 회사를 인수하면서 표방으로 달았던 내용은 우리는요. 진단키트는 이제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고 코로나는 점차 종식이 되긴 하겠지만 이 국내에 있는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진단시장, 정확히 말하면 진단키트라고 안 했어요. 진단시장에서의 가능성,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인을 사들이면서, 자, 미국을 왜 법인을 사들이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사들이면서 어떻게 한다? 항암 쪽에 얘네들이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암 시장의 글로벌 30조 시장에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인수해 갔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죠?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나요? 아니죠. 뭐 HLB, 셀트리온, 기타 등등의 업종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죠. 자, 이게 어떠한 함수가 나오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그리고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얘를 루아라고 하는 지금 최대 주주가 이렇게 어떻게 경영권을 인수할 때 만일에 진단키트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또는 항암 쪽에 대해서 바로 성과가 낼 거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다른 진단키트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얘만 유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얘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산업을 봐야 된다고 했죠. 대표분이 뭐 하던 분이라고 했어요? 저 같은 펀드 매니저. 그리고 바이오 제약의 애널리스트였다고 했죠. 자, 결국은 산업의 사이클을 도입을 한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미국의 지금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 때 가장 핫했던 그리고 주가 상승률 좋았고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암젠, 길리어드 있죠?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이 감소되고 있고 이렇다 저렇다 삼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산업의 사이클이 좋지 못한데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대표도 저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똑같은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진단키트 시장의 어떻게? 시장이 축소됐죠. 두 번째는 뭐다? 항암 쪽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니, 다만 지금 뭘 드러났다? AI, 진단, 의료. 이건 어디서 보고 왔을까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사업을 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애들이 갑작스럽게 주가 폭등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갑자기 바이오 산업 한다. 2차 전지 산업 한다. 이거는 의심을 해야지.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진단이에요. 진단 키트. 코로나. 그쵸? 여기서 뭐라고 오죠? 쭉 넘어가면 AI 진단. 어차피 진단이라는 기술력, 이거를 누아가 인정을 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 즉 비싸게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럼 쭉 내려와 보세요. AI 진단, 여기에 뭘 결합한 거다? AI를 결합한 거죠. 왜? 시장의 트렌드가 이걸 원하니까. 그러면 AI도 하나의 테마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AI와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 모두가 간편함과 뭐가 있죠? 인공지능이 있죠. 지금 국내 시장에서 만일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큰 이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루아에서 최대 주주가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들어온다. 그 일정만 알고 큰 판이 나올 때까지는 거래만 해라고 했죠. 지난 영상 보고 할게요. 자, 이게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에요. 저 개인 채널인데 많이 와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자, 랩지노믹스 인수된 가격. 기타 학원을 운영하는 해란사.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랩지노믹스 인수된 가격이 1만 원 이상인 거 아시죠? 현재는 5,000원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반등이 올 거다 해서 5,250원에 찍었죠. 2주 전에. 하라 그러면 아마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 상단에 갔던 6,500원까지는 트레이딩을 해라. 그리고 루아에서 돈이 들어오는 날짜를 말해주겠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대응하신 분들은 다 대응 끝냈습니다. 자, 지금도 루아에서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자, 여기였고 여기서 찍었죠. 자, 이 반등폭이 적나요? 정확히 이 상단에 대한 부분은 뚫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쵸? 추가적인 시장의 산업이 열리든 아니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루아의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자, 아직도 오르기 전 가격과 제가 찍었던 가격 이내에 와 있죠? 이 변동성이 작냐? 제가 찍었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몇 퍼센트 올랐어요? 하나, 둘. 큰 변동성. 이런 큰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다 일러드렸죠. 어떤 효과가 나올 거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4%.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 거래. 2번만 했다고 해도 3번, 4번, 5번 다 했으면 어떻게 된다? 상단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슈가 나올 거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최소 40%의 수익은 났을 겁니다. 제가 일정도 말씀드렸고 어떤 시장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도 AI 말씀드렸죠. 지금 건강 검진 하시는 분이 랩지노믹스가 하는 게 건강 검진 하시는 분들한테 AI 진단과 검진 이쪽에 지금 진출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질 않지만 어떻게? 수요가 증가되죠. 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쵸? 공짜인데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차피 정부에서는 돈을 주겠죠. 다만 마진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왜? 용역 계약을 할 때 기업과 기업이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약간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정부를 대상으로 하면 마진이 좀 줄어들죠. 싸게 넘겨라. 많이 해줄게. 이런 구조예요. 다만 없던 실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 그쵸? 과거에는 진단키트였는데 이제 많이 사용 안 하잖아. 실적이 당연히 감소되지. 근데
어떻게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서 캐시카우 실적을 내야만 얘네들이 원하는 미국의 법인을 통해서 항암제 이쪽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지. 이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기업이 없던 기술이 아니고 있는 기술을 시장의 트렌드와 맞게 산업에 맞게 변모시켰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했던 말은 자, 그럼 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랩지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벤트 뭐라 그랬어요? 루아가 현재 평단가 수준이 어떻게? 손실권이죠. 손실권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손실이 났다 보기 힘들고, 다만 세 번째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앞으로의 변동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제 시장, 지금 그 미국에서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이 지금 아마 추석 전에 한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날짜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가 지금 펀드매니저 출신이라고 했죠. 안 그래도 좀 통해서 저희 연구소 후배들이 좀 알아봤는데 일정이 좀 예정돼 있어요.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1번 루하 현재 최대 주주가 지분을 조금 더 3자 배정 방식으로 들어올 날짜. 그러면 단기적인 이벤트는 분명 발생될 거예요. 한 30% 정도의 이틀 동안 반등 급등이죠. 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뭐다? 미국에 있는 법인을 인수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요 부분도 분명히 한 45%짜리 변동성을 주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은 항상 이런 변동성을 수반을 한다. 왜? 종목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일에 여기서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반드시 그 재료가 나온 날이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이 날이면 사면 안 됩니까? 자, 반대로 빠진 다음에 시장이든 어떤 업종의 분위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야. 시장을 어느 정도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한 달 후에 시장이 이럴 거다, 2주 후에 시장이 이럴 거다, 1주 후에 시장이 이럴 거다는 몰라. 왜? 미사일을 쏴버리든 금융위기가 나오든 또는 파월의 입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으로 긴축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최근에 뭐 글로벌 이슈 중에서도 중국 기업의 헝다 기업의 파산, 금리 인상, 물론 실업률도 증가됐기 때문에 파월이 단순히 돈을 풀어놓은 걸 다시 급하게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서 시장은 플랫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번은 저도 그렇게 하면서 스타 펀드 매니저를 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 1번은 내가 아무리 저점에서 주가를 샀다고 해도 종목을 샀다고 해도 인정하는 자세보다 중요한 건 없다. 자, 뭐 바이오 기업도 하나 말씀해 드리겠지만 말이 좀 꼬여요.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파이팅 구독 좋아요 파이팅이라고 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에코프로를 애널리스트가 50만 원을 간다고 한번 했어요. 그쵸? 50만 원 이상은 고평가입니다. 근데 시장이 리튬 산업을 원하고 불과 한 달 전까지 전 세계에서 이 광물에 대한 채굴권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 매기는 분위기가 온다고 하면 이거를 사지 말아야 됩니까? 또는 반드시 애널리스트의 의견,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인정하면 되죠. 내가 만일에 여기서 샀다, 아니면 여기서 산 게 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의 말만 듣고 하는 거냐? 아니지. 산업 사이클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순응하면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면 새로 산 거는 이때 산 거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끌고 가면 되는 거지. 트레이딩을 하든. 이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 10%에서 보합까지 가면 이걸 10% 수익이죠. 10% 오르는 종목을 20%까지 끌고 가야만이 10% 수익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주식시장의 룰을 알고는 있을지언정 지금 깨닫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랩지노믹스도 똑같습니다. 잘 봐요. 여기서 샀어. 수익. 또는 여기서 샀어. 수익. 다시 왔다 갔다 다시 원점.
이 게임의 룰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1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들어가야 될 구간과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피해가고 싶으세요? 또는 만일에 이 종목이 7,0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하하 나는 5,000원대에 산 게 있어서 오르는 때는 못 사라고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잡아요. 불타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서 1만 원대에 어떤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2만 원에서도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게 4만 원,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의 업종과 분위기가 형성됐고 기업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야죠. 왜 내가 1만 원에 산 것만 기억하시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죠. 자, 물타기라는 표현을 개인들이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1만 원의 주식을 샀어. 근데 6천 원까지 빠졌네. 반드시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물타기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더 빠진다고 하면 더 사서 손실 확대죠. 왜? 더 안 샀으면 손실이 안 났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사서 반등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정도에 사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산업 사이클이 안 좋아졌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구나. 여기서 샀을 때 이게 물타기야. 단순히 오늘 기분 좋으라고 해서 물타기를 했더니 빵 이건 뭐다? 손실 확대라는 거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기업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다? 시장의 사이클, 산업의 사이클,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지하고 실제로 내가 몸을 함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의 게임 룰이 랩지노믹스 하나만 보더라도 위아래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그쵸? 왜? 지금 진단 AI 진단. 물론 루닛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2조가 넘어가면서 주가 상승률은 화려하죠. 자, 여기서 봐야 될 사실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똑같지만 루닛이라는 종목은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꾸준하게 올랐다는 거죠. 과거의 에코프로처럼 오르고 조정,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이거 뭐야?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실 원동력은 얘입니다. 왜 그럴까? 얘는 지금 삼성 오리온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기사만 보더라도 10초 안에 진단을 하는 AI 의사가 있다. 벌써 30만 명이 다녀갔다. 이렇게 다녀간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시장에서 도입이 됐고 어떻게 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판에 이 종목도 이런 변동성이 있잖아. 그러면 이 랩지노믹스가 이 산업에 지금 진출한 지는 얼마나 됐죠? 불과 2달이 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제가 이 사이클이 열리더라도 갑작스러운 사업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제가 안 좋게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원래 진단 시장, 진단 키트, 진단이란 시장에서 어떻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지금 AI를 도입하고 진단,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다시 한 번 더. 기업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과연 과거에 유행했던 성수기였던 산업을 시대가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에 수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아예 관련 없는 사업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아니죠. 그러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내가 옷가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물 빠진 청바지가 유행했을 때와 그 다음에 멜빵 청바지가 유행할 때, 찐 청바지가 유행할 때 하나하나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거죠. 아닌가요? 사실 지금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차이가 뭔가요? 가전만 쭉 달려왔죠. 삼성은 변화를 일으켰죠. 스마트폰의 변화. 그래서 지금 기업의 격차가 이렇게 차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즉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죠.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항상 상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받고
산업 사이클을 봤고 업종 그리고 종목. 자,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볼게요. 쉽습니다. 단 국내 시장만 테마가 이루어지고 산업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외. 대표적인 어떤 게 있다? 원전. 그렇죠? 사실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원전을 산업을 물론 재생에너지라고 보기도 쉽지만 그렇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 리스크.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도입은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과제이긴 해도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예로 미국을 보시죠. 제롬 파월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2%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올릴 수 있다. 경계해야죠. 그 후로 4일 후에 실업률이 증가됐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증가된 부분, 즉 돈을 풀었던 거를 다시 환수할게. 근데 실업률까지 증가돼서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발생되겠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골디락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딱 중간의 시장이구나. 오케이. 1번 접수. 2번 산업은 어떻게 한다? 바이오 산업, 2차 전지 산업, AI 산업, 로봇 산업 나뉘죠. 반도체 산업.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가? 산업. 자,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산업이 있다? AI 산업이지. 왜?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뭐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가, 클렐럼 이런 게 아니고 뭐다? AI 반도체. 그러면 이 AI 반도체라는 업종 내에서 종목을 솔팅하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 자, 시장을 알았으니 리스크 제로. 그 다음에 산업을 알았으니 그쵸? 기업이 바뀐 건 없어도 돼. 산업의 사이클이 내가 아는 산업의 사이클이 위치만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폭등돼. 자, 여기까지 알았지? 세 번째는 업종. 뭐가 있지? AI 업종. 솔팅, 로봇, 자율주행, 또 뭐가 있습니까? AI 음성인식 나뉘죠? AI 진단. 지금 시장에서 AI 진단, 헬스케어 쪽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잘못 아시는 분들은 바이오가 움직인 줄 알고 있어요. 2010년도까지도 아니야. 2014년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펀드 매매할 때 이런 용어를 썼는데 2019년 이후로부터 바뀌죠. 뭐라고? 헬스케어, 미용 이렇게 바뀝니다. 헬스케어, 건강 관리, 그다음 미용. 바이오는 뭐다? 바이오 제약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이제 왜? 제약회사는 약을 팔죠. 그리고 캐시카우가 있죠. 바이오는 기다 아니다죠.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느냐, 실패했느냐. 이 판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제약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아니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만일에 랩지노믹스가 AI 진단 시장을 진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기타 있는 과거의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시젠처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없다고 봐야 돼. 제2의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실적도 증명해주고 있죠. 2022년 실적은 꽝이죠. 정확히 코로나 종식된 이후로부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성장성을 알았죠. 그렇게 된다고 했다면 제 이야기처럼 이 우상향에 대한 그래프는 분명 산업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다만 한계가 어디라고 했죠? 루아는 본인의 경영권 인수를 통한 부분에 헬스케어, 지금 AI 진단 부분 플러스 항암 이 두 개를 노리고 있다. 그게 프리미엄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 구간까지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뭡니까? AI 진단. 여기서 루아가 평단가가 높죠.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했기 때문에 비싼 값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추가 지분 인수 일정이 있다. 자, 어떻게? 단발성이긴 하지만 30%짜리의 변동성. 상승이 옵니다. 단 어느 구간대에 오는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주가가 빠져서 30% 오르게 되면 본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어떤 법인을 바이오 항암 법인을 통해서 얘를
얘의 사업을 확대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법인 지금 인수 공시가 정확히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정확히 이 두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두 기업 다 인수했다는 딱 인수가 나오게 되면 항암제 시장에 대한 글로벌 가속도가 될 거다라고 해서 과거에 받아갔던 1,400원 이 가격을 뚫어버리겠죠. 이 날짜에 접근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왜 이 기업 미국에 있는 법인을 사들이려고 할까요? 딱 하나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자국에 있는 법인, 그렇죠? 약간의 러프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유통을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FDA 신청을 한다든가 깐깐한 조건 자체가 좀 낮아져요. 그리고 유통, 어떠한 뭐 항암, 나중에 뭐 어떤 테스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유통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도 그 나라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러프, 그러니까 약간의 좀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유연함, 심사에 대한 유연함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을 FDA를 진행하더라도 깐깐하게 아주 오랫동안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부분.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8706으로 일단 랩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루아에서 지분 인수 일정 하나 보내드리고, 두 번째 뭐 그쵸? 해외 법인, 미국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겠다, 항암제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초읽기는 초읽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실사 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꾸로 그 일정 내에서 움직일 거니까 하루 이틀 전에 두 번의 거래,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그렇게 되면 뭐 대주주야, 주식을 사고 파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주식을 위로 간다 배팅을 하지 마셔라. 산업이 열려 있는 것까진 파악을 했으니 제가 말했던 건 어차피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먹고 들어가는 게임은 할 수 있지만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것도 수익이다. 오르는 게 꼭 더 가야만 수익이 아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 한 종목만 들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자, 그리고 뭐 시장의 움직임이 굳이 따져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실시간으로 공부도 하고 시장보다는 아마 5분 정도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수익 난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합니다. 뭐 에스테크 5G 뭐 3일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라이브로 통해서 저희는 일단 연구소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단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했던 후배들이 와서 자료를 정리하고 하지만 이 시장 자료보다 지금 금융기관, 증권, 연기금 쪽에서 가장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시장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재료가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호재다라고 하고 막상 터트리면 빠져버리는 경우 있죠. 아, 실적이 안 좋아라고 하는데 나왔을 때 올라버리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있는 이 펀드 매니저들도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 시장에는 수급이라는 게 찍힌 다음에 누가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도 시장의 흐름과 변동이 느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두 달,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뭐 에코프로, 이차전지,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엔 초전도체에 대한 잠깐 테마지만 빨랐죠. 3-4배의 테마.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였던 게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죠. 아까 엔비디아, AI 반도체. 자, 그리고 나서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된다 했죠. 구글, 알파벳은 알파고, 이세돌하고 싸웠던, 바둑 대결했던 로봇. 구글은 뭐예요? 유튜브. 자, 이런 걸 보면서 AI 시장에 변화가 있겠구나 유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몇십 조를 다루는 금융기관들도 저에게 위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의견을, 자, 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필드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보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금, 이건 뭐 제가 과거에 자산운용사 있을 때도 주식 타짜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딱 이거였다. 냄새,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 그게 꼭 이제 냄새 맡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 산업의 사이클이
4개가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이번에 비자 발급을 시간을 줄여주었다. AI 인공지능,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게 순환매가 분명 있다고. 깨지는 테마가 아니지만 이렇게 똑같은 성장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겨가고 다시 오고, 이런 부분들을 이 큰 기관 30조 40조씩 다루는 보험 이런 데도 왜 참조를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시장으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 애들하고 얘네들이 팔면 빠지고 땡기면 오르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들도 자금에서 적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이 뭐 30조씩 운영하시는 분 없죠. 뭐 저처럼 과거에 1000억씩 운영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1000억을 운영하면서 저는 항상 2000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가장 유명해져서 그때 6배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제가 이제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되게 됐고, 그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특수 산업이라는 거, 진단 키트, 그다음 뭐죠? 코로나 백신, 치료제, 물론 성공은 못 시켰지만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였죠. 사느냐, 죽느냐. 뭐 영화 제목처럼 그거는 우리가 테마라고 보지 않습니다. 산업 시장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랩지노믹스에서 말씀드린 거 팩트는 뭐 하나죠. 루아 추가 지분, 그리고 실사 일정. 이 두 개가 얘네들이 원했던 그림이라서, 그쵸? 반드시 이거는 루아가 처음에 인수할 때부터 이걸 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열리게 되면 분명히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 게 비싼 값이 아니다라는 게 될 거고,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종목도 과거에 경영권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도 항상 등락을 반복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종목의 특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죠? 위만 바라보지 마세요. 다만 이 종목을 제 말 듣고 거래했던 분들한테는 축하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이 열렸다. AI 진단 산업.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신 분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알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기서 뭐 테라사이언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잡주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판이에요. 때로는 뭐랄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필요 없죠. 왜 그럴까? 뭐 이 종목은 상당 부분 재무 구조도 안 좋은 종목이지만 이런 뭐 대주주의 반대 매매를 동원하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한 거는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만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일 땐 단기로 끊어내는 겁니다. 산업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아시죠?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됐네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뭐 말씀드리는 것들은 랩. 말이 좀 꼬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뭔가 내가 영상을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걸 찍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겁니다. 저를 움직이는 건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않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 텔레그램 방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보다 조금 빠르게 한 5분 정도 빠를 거예요. 이런 거 뭐 ARM 그날에 있었던 부분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뭐 뉴욕의 증시가 이렇고 이거죠. 뭐 오늘 6시 57분 제가 보통 5시 40분에 일어나기 때문에 씻고 나올 때 이렇게 미리 올려드립니다. 10초면 질병 끝, 천재이사. 이게 AI죠. 루닛. 이게 시장의 분위기고, 뭐 금값이 오른다, 뭐 이런 것들. 자, 뭐 오늘도 한 3시 반 정도 되면 제가 이제 금융권으로 좀 세미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시장의 테마, 그리고 시장의 업종, 종목이 얼마 간다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산업이 열려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이죠. 근데 다만 그 리스크를 제한적으로 얼마 먹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밑으로 다시 찾아내는 뭐 2차전지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일반 배터리, 뭐 리튬도 수산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이걸 구분해내는 작업은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은 제가 필드에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특급 종목을 원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빠져서 반등하는 것도 수익이고 위로 가는 것도 수익입니다. 반드시 이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마라. 제가 20년 동안 이거 하나만,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 투자만 했더라도 충분히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이 2배씩의 수익은 냈었다. 여러분들 뭐 1000억씩 운용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실수가 만일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지금 뭐 힘들어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한번 남겨보세요. 과연 시대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즉 어려운 말이네. 산업 사이클이 한 번은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의 업종인지 아닌지 그걸 좀 분석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죠? 자, 텔레그램 방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뭐 어떤 이 종목을 들고 있든 또는 관심을 가져서 거래를 해볼 뿐이든 아니면 기타 뭐 어떤 시장에 이렇게 활용되는 정보라고 보긴 힘들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곳. 왜? 무수한 정보들 중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내는 걸 우린 데이터 추출 작업이라고 하죠. 저는 뭐 쓸모없는 거나 아니면 시장이 뭐 이런 누구 테마가 움직인다 이런 것보다 산업이 움직이고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신 분들만 보내시고 그러지 않고 단순히 테마주만 쫓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게요. 자,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어떠한 사연인지 한번 보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